동해 바다 한가운데 육지로부터 200km 떨어진 곳. 구명조끼도 없고 구조선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직 하나의 진돗개만이 물 위에서 필사적으로 헤엄치고 있었다. 어부 김민수가 바다 한가운데서 무언가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것이 부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다. 지친 채로 물에 젖어 익사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개 한 마리가 무자비한 바다 한가운데 혼자 있었다.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후 일어난 일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고 당신을 말문이 막히게 만들 것이다. 바다는 고요했다. 속임수처럼 고요했다. 숙련된 어부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고요함, 항상 폭풍 전에 오는 그런 평온함이었다. 강원도 해안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43세 김민수가 자신의 소박한 어선을 넓은 바다로 몰고 나갔다. 그는 새벽 전에 바다로 나왔고 참치를 잡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6시간이 지난 후 그가 얻은 것은 햇볕에 탄 피부와 적막뿐이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그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부표인 줄 알았다. 조류에 떠밀려온 또 다른 쓰레기 조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움직이는 방식, 조류를 따라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조류와 싸우는 방식이 그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민수는 쌍안경을 잡고 초점을 맞췄다. 그때 그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 그것은 개였다. 진돗개였다. 명백히 지쳐 있었고 겨우 머리를 물 위에 유지하고 있었다. 혼자서. 보이는 곳에 육지도 없고 근처에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민수의 배가 움켜쥐어졌다. 이것은 단순히 드문 현상이 아니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그가 중얼거렸고 이미 배를 그 동물 쪽으로 가속시키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현실은 더욱 끔찍해졌다. 개의 발은 여전히 물을 젓고 있었지만 느리고 혼란스럽게였다. 머리는 매 파도마다 흔들렸고 입은 겨우 수면 위에 있었다. 몇 분, 어쩌면 그보다 적은 시간이 남았을 것이다. 민수는 엔진을 끄고 선체로 소리쳤다. 야, 버텨라, 친구야. 내가 구해줄게. 개는 반응하지 않았다. 반응하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다. 눈은 공포와 피로가 섞인 채 흐려져 있었다. 주저하지 않고 민수는 셔츠를 벗어 던지고 로프 사다리를 선측으로 던지고 물로 뛰어들었다. 물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차가웠다. 소금이 눈을 따끔거리게 했지만 그는 파도를 헤치며 진돗개의 약해진 몸짓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침내 개에게 다가갔을 때 개의 발이 포기했다. 몸이 민수의 팔 안으로 쓰러졌다. 마치 죽은 무게처럼. 민수는 한 팔로 개를 지탱하고 발로 세게 차며 진돗개를 배로 다시 끌고 갔다. 사다리에 도착해서 민수는 아래에서 밀어 올렸고 개는 본능적으로 위로 기어올랐다. 갑판에 떨리는 덩어리가 되어 쓰러진 후 민수가 뒤따랐고 거칠게 숨을 쉬었다. 그는 동물 옆에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얼굴에서 물을 닦아냈다. 개의 가슴은 겨우 오르내렸다. 털은 소금기가 있고 엉킨 상태였고 발은 벗겨져 있었고 숨은 얕지만 고른 상태였다. 살아있니? 민수가 속삭였다. 너 미친 듯이 아름다운 생명체야. 살아있구나? 그는 개를 마른 방수포로 감쌌다. 진돗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민수는 옆에 앉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떨고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방금 목격한 일에 믿기 어려움 때문에. 그는 주변에 끝없이 푸른 넓은 바다를 둘러봤다.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니? 친구야? 그가 조용히 물었다. 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호박색 눈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두려움도 아니고 고통도 아닌 다른 무언가. 조용하고 굽히지 않는 삶에 대한 의지. 민수는 젖은 방수포를 진돗개 주변에 더 꽉 감쌌다. 가장 가까운 선착장으로 배를 향했다. 거의 2시간 후 태양이 이동하여 파도 위에 금빛 광채를 던졌다. 하지만 개는 머리를 들지 않았다. 그냥 떨고 있을 뿐이었다. 몇 분마다 민수는 개를 힐끗 보았다.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고 여전히 살아있었다. 하지만 질문들이 그치지 않았다. 복줄도 없고 하네스도 없고 구명조끼도 없고 추적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다. 진돗개가 가진 유일한 것은 앞발 아래 거칠어진 피부뿐이었다. 마치 몇 시간, 어쩌면 더 오랫동안 헤엄쳐온 것 같았다. 민수는 전에 배에서 개들이 버려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잔인한 주인들이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을. 하지만 이렇게 멀리는 아니었다. 육지에서 200km, 이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개의 등에 손을 얹었다. 너에게 이름이 있니, 친구야? 대답은 없었다. 움찔하지도 않았다. 민수는 개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다. 눈은 열려 있었고 약간 경계하고 있었고 아직 믿지 않고 있었지만 관찰하고 있었다. 배가 해안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바로 동물보호소로 가지 않았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것을 거부했다. 대신 그는 개를 약하고 무기력한 채로 들어올려 자신의 트럭에 태우고 부산 근처의 작은 수의과 클리닉으로 바로 향했다. 접수원이 그가 들어왔을 때 올려다봤다. 선생님, 그냥 들어오실 수는? 얘가 해안에서 200km 떨어진 곳에서 거의 익사할 뻔했어요. 민수가 길었다. 서류도 없고 설명도 없어요. 그냥 누군가가 얘를 검사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방 안이 조용해졌다. 젊은 수의사가 나타났고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200km 떨어진 곳에서라고 하셨나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서 헤엄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몇 초 후 걔는 뒤쪽 방으로 끌려갔다. 민수는 대기실에 앉아 바닷물과 불안함으로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는 왜 벌써 이렇게 애착을 갖게 되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어쩌면 진돗개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온 세상이 포기해야 한다고 말할 때조차도 수의사가 20분 후에 나왔다. 심하게 탈수되었고 긁혔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어요. 그녀가 자신의 눈을 거의 믿지 못하며 말했다. 하지만 심장은 강해요. 이상하게도 살아남았어요.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 칩은 없어요. 수의사가 덧붙였다. 하지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녀는 민수에게 작은 녹슨 금속 조각을 건넸다. 목 근처 털에 엉켜 있었다. 부러진 인식표의 일부 같아 보였다. 민수가 그것을 뒤집어 봤다. 각인의 대부분이 지워져 있었다. 단지 하나의 글자만 남아 있었다. 번호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냥 춤만. 그날 밤 민수는 개를 집으로 데려갔다. 그의 거주지는 소박했다. 물가의 원룸 오두막으로 페인트가 벗겨지고 뒤에 오래된 부두가 있었다. 그는 개를 접힌 담요 위에 눕히고 옆에 물그릇을 놓았다. 진돗개는 여전히 먹지 않았지만 눈으로는 민수를 주의 깊게 따라보고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민수는 다리를 교차하고 개 옆에 앉아 속삭였다. 너는 어떤 개도 겪지 말았어야 할 일을 겪고도 살아남았어. 어떻게, 왜인지 모르겠지만 약속할게. 널 놓아주지 않을게. 개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아직 믿음은 아니지만 무언가가 있다. 무언가 자라나는 것이.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나무바닥에서 부드러운 발톱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한순간 꿈인 줄 알았지만 눈을 떴을 때 진돗개가 약하지만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오두막을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개는 뻣뻣하게 움직였고 한쪽 다리를 절었지만 움직이고 있었다. 와, 민수가 일어났다. 자기 자신을 봐! 개는 꼬리를 흔들지 않았다. 대부분의 개들처럼 목소리에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았지만 멈춰서 민수를 보고 한번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민수는 일어나서 신선한 물을 따르고 삶은 닭고기를 좀 꺼냈다. 진돗개가 냄새를 맡고 먹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이것이 구조 후 처음으로 먹는 것이었다. 민수가 옆에 앉아 주의 깊게 관찰했다. 너는 그냥 똑똑한 게 아니야. 그가 중얼거렸다. 훈련받았어. 느낄 수 있어. 개의 움직임에는 평온함이 있었다. 의식적인 무언가가. 갑작스러운 소리에 움찔하지 않았고 음식을 구걸하지 않았고 짖거나 징징거리지 않았다. 그냥 관찰하고 분석했다. 새로운 전장을 살피는 군인처럼. 민수는 전직 해군 구조대원으로서 전에 군견들에게서 이런 행동을 본 적이 있었다. 아침 식사 후 민수는 자신의 부두로 나갔다. 바다에서 오는 짠 바람이 기억들을 실어 날랐다. 그는 뒤에서 부드러운 발걸음 소리를 들었다. 진돗개가 따라왔다. 개는 옆에 서서 자신이 거의 죽을 뻔했던 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너는 많은 것을 봤구나. 민수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렇지 않니? 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늦게 민수는 현재 개인 훈련센터에서 일하는 퇴역 군견 조련사인 친구 박성민에게 전화했다. 한 마리를 만나봐야 해. 민수가 말했다. 뭔가 이상해. 아니면 정확히 그래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 개가 훈련받았다고 생각해. 성민이 그날 왔다. 예리한 눈을 가진 키 큰 남자가 오두막에 들어와 말없이 쪼그리고 앉았다. 진돗개는 가만히 서 있었고 귀는 약간 세워졌지만 공격적이지는 않았다.
성민이 걔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앉아. 그가 차분히 말했다. 걔는 움직이지 않았다. 엎드려. 대답이 없었지만 그때 성민이 미묘한 무언가를 했다. 그는 손가락 2개를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뻗고 그 다음 부드럽게 호를 그리며 내렸다. 걔는 즉시 바닥에 엎드렸다. 꼬리는 약간 말려 들어갔다. 눈은 성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수의 눈이 커졌다. 그게 뭐였어? 무음 신호, 성민이 대답했다. 전술 작전에서 사용되는 거야. 얘를 훈련시킨 사람이 누구든 뭔가 심각한 것을 위해 준비시켰어. 성민이 일어나서 민수를 봤다. 너는 그냥 떠돌이를 구한 게 아니야. 바다에서 군견을 끌어낸 거야. 민수는 이제 가만히 누워서 관찰하고 있는 진돗개를 봤다. 왜 훈련받은 개가 해안에서 200km 떨어진 곳에 있었을까? 그가 물었다. 성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할 필요가 없었다. 다음 질문이 더 나빴기 때문이다. 누가 그를 거기에 보냈고 왜일까? 그날 밤 민수는 잠들 수 없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이제 침대 발밑에서 쉬고 있는 개를 바라봤다. 그 금속 조각, G 글자가 새겨진 부러진 인식표가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다시 손에 들고 뒤집어 봤다. 집도 없고 서류도 없고 답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무언가 있었다. 임무, 흔적, 그리고 이 개가 무언가를 받거나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쳤을 가능성. 민수가 손을 뻗어 진돗개의 등을 쓰다듬었을 때 개는 살짝 그 접촉에 기댔다. 처음으로 꼬리가 조금 움직였다. 믿음이 아니라 그 시작이었다. 이틀이 지났다. 이제 정태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호흡이 느려졌다. 힘을 보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창고 안에서 민수는 담요를 깔고 삐걱거리는 문을 그들 뒤로 닫았다. 공기는 소금과 오래된 기름 냄새가 났다. 정태는 모든 구석을 냄새 맡은 후 입구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 경비하고 있었다. 항상 경비했다. 민수가 옆에 앉아 마침내 구조 후 파일이 나타난 이후로 그를 괴롭혔던 질문을 말했다. 그들이 너를 무엇에 사용했던 거니? 친구야. 그는 답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계속했다. 나는 너 같은 개들을 봤어. 군용 추적견들, 탐지 서비스견들, 심지어 심해의 작전팀까지. 하지만 너는 다르다. 단순히 복종하도록 훈련받은 게 아니라 생각하도록 훈련받았어. 정태가 그를 봤다. 그의 눈은 비어있지 않았고 살아있고 깊고 의식적이었다. 그리고 민수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다. 부드럽게 발을 민수의 신발에 올렸다. 작은 몸짓이지만 의미로 가득했다. 민수가 침을 삼켰다. 이제 나를 믿니? 조용한 숨. 완전히 한숨은 아니지만 가까운 것. 그날 밤 둘 다 약해졌다. 귀와 감각을 곤두세우고 새벽에 민수는 정태를 부두로 데려갔다. 그에게는 마지막 계획이 있었고 그것은 위험했다. 누가 너를 보냈는지 알아낼 거야. 그가 방수 가방에 끈을 조이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너를 찾을 거니까 숨어 있어야 해. 그는 망설였다. 떠나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정태가 고개를 기울였다. 너는 많은 것을 겪었어. 숲으로 사라져서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 해도 원망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정태는 앞으로 나아가 민수와 부두 가장자리 사이에 몸을 놓았다. 길을 막으며. 아니요. 정태가 민수의 눈을 똑바로 봤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민수가 약하게 미소 지었다. 좋아, 파트너. 그들은 부두 뒤에 숨겨진 작은 배에 탔다. 민수가 몇 년 전 다이빙용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빠르고 조용하고 간신히 합법적이었다. 오래되었지만 신뢰할 만했다. 배가 떠나자 민수는 해안을 돌아봤다. 거기 나무들 사이에 반쯤 숨어서 검은 SUV가 서 있었다. 그가 조용히 욕을 했다. 그들이 트럭을 추적했다. 정태는 배 앞쪽에 서 있었다. 바람이 털을 날렸다. 눈은 날카롭고 해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 SUV의 조수석 문이 열렸다. 검은 옷을 입은 인물이 나왔는데 모자와 선글라스로 얼굴이 가려져 있었다. 그는 전화를 들고 말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정태가 짖었다.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인식에서. 민수가 그를 봤다. 저 사람을 아니? 정태가 다시 짖었다. 이번에는 더 크게. 그리고 갑판에서 원을 그리며 흥분했다. 저게 너의 핸들러야? 대답은 없었고 집중적인 왔다 갔다 하는 걸음만 있었다. 민수는 배를 급격히 공해로 돌렸다.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가 중얼거렸다. 아직은. 정태는 앉았지만 사라지는 인물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 사람이 친구든 적이든 이제 한 가지는 분명했다. 정태는 기억했고 곧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민수는 한눈으로는 도로를, 다른 눈으로는 백미러를 보며 운전했다. SUV는 따라오지 않았다. 적어도 노골적으로는. 하지만 그것이 감시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다. 정태는 조수석에 앉아 경계하고 긴장하고 있었다. 귀는 모든 소리에 반응했다. 그의 몸짓 언어는 공황이 아니라 계산을 표현했다. 민수처럼 상황을 처리하고 있었다. 군인처럼. 그들은 아스팔트를 벗어나 민수가 다이버 시절에 사용했던 오래된 비포장 도로로 들어섰다. 외딴 선착장으로 향했다. 지금은 거의 버려진 곳이었다. 몇 개의 잊혀진 부두와 하나의 녹슨 창고만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요점이었다. 그는 트럭을 그늘로 몰고 엔진을 껐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자. 그가 조용히 말했다. 바다는 예상보다 더 거칠었다. 민수가 조타 장치를 더 꽉 잡았을 때 작은 배가 파도에 흔들렸다. 엔진이 부하로 인해 신음했다. 정태는 옆에서 발을 갑판에 단단히 대고 수평선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거의 1시간 동안 침묵했지만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만져질 수 있을 정도였다. 정태는 더 이상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니었다. 더 큰 무언가, 위험한 무언가의 일부가 되었다. 민수는 다이버 탐험 시절 사용했던 숨겨진 만으로 들어갔다. 날카로운 바위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물로만 또는 몇 마일의 덤불을 통해 걸어서만 접근할 수 있었다. 숨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그는 엔진을 끄고 고요함이 자리 잡게 했다. 좋아. 그가 로프를 바위 해안에 던지며 중얼거렸다. 이제 답을 얻을 시간이야. 그는 방수 가방을 열고 기밀 파일의 인쇄본을 꺼냈다. 자산 J7. 민수는 배의 벤치에 앉아 다시 읽었다. 거기에는 이름도 없고 장소도 없고 전술 용어들과 임무에 대한 암호화된 설명, 그리고 소름 끼치는 마지막 기록만 있었다. 노출로 인해 제거됨. 그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도 정태는 살아남았다. 우연이 아니라 의지력, 본능, 익사하기를 거부함으로. 민수는 다시 가방에 손을 넣어 정태의 털에 엉켜 발견된 부러진 인식표를 꺼냈다. 여전히 소금으로 덮여 있었다. 주 글자가 겨우 보였다. 정태, 민수가 속삭였다. 그들이 너를 그렇게 불렀던 거니? 아니면 네가 그렇게 된 거니? 걔가 그를 봤다. 빈 시선이 아니라 애완동물이 아닌 파트너로. 갑자기 정태가 일어나 배 앞쪽으로 향했다. 귀가 두려움이 아닌 인식으로 세워졌다. 민수가 걔의 시선을 따라갔다. 멀리서 헬리콥터가 검고 조용하고 빨랐다. 어떻게 또 우리를 찾았지? 정태가 낮은 신음을 내고 배에서 바위로 뛰어내렸다. 바위 틈의 좁은 길이 위로 구불구불 올라가는 곳으로 달렸다. 망설이지 않고 민수가 그를 따랐다. 길 꼭대기에서 그들은 큰 바위 뒤에 숨었다. 헬리콥터가 잠시 공중에 머물다가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착륙했다. 문이 열렸다. 4명의 검은 장비를 입은 인물들이 나왔다. 헬멧, 바이저, 식별 표시 없음. 하지만 5번째 인물이 눈에 띄었다. 마스크도 헬멧도 없고 그냥 거친 얼굴과 차분한 자세만. 정태가 얼어붙었다. 민수가 그를 봤다. 저 사람을 아니? 그렇다. 진돗개의 꼬리가 내려갔다. 눈이 그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내 핸들러를 찾은 것 같네. 남자가 주변을 둘러본 후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 버튼을 눌렀다. 공기 중에 높은 펄스가 울렸다. 인간의 귀에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다. 정태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며 징징거렸다. 야, 무슨 일이야? 민수가 개의 털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다. 정태가 머리를 흔들며 발로 귀를 긁었다. 고통, 혼란. 민수가 장치를 든 남자를 향했다. 그들이 너를 재프로그래밍 하려고 하고 있어. 핸들러가 손을 들어 바위를 똑바로 가리켰다. 말없이, 단지 신호만. 몇 초 안에 2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민수가 정태의 하네스를 잡았다. 지금 가자. 하지만 정태는 움직이지 않았다. 민수를 보며 갈등했다.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가 여전히 그 신호에 반응하고 있었다. 오래된 명령들 오래된 연결들. 알아? 아프다는 거. 민수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제 누가 될지는 네가 선택하는 거야. 그들이 아니라. 소리가 더 강해졌다. 정태가 다시 징징거리며 심하게 떨었다. 그리고 짖었다. 하나의 날카로운 짖음이 바위들에 메아리 쳤다. 그는 돌아서서 앞으로 달렸다. 길 아래로가 아니라 헬리콥터 쪽으로. 정태. 민수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이해했다. 정태는 그들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달려가고 있었다. 민수가 그를 따랐다. 아드레날린이 몸을 채웠다. 거리를 두고 있었다.
심장이 뛰었다. 정태가 2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그를 가로막으려고 돌아서는 순간 공터에 도착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한 명의 다리에 물어 넘어뜨렸다. 두 번째가 무기에 손을 뻗었지만 민수가 달려와 그를 태클했다. 무기가 땅에 떨어졌다. 한 명은 쓰러지고 다른 한 명은 무장해제당했다. 핸들러가 앞으로 나와 마침내 말했다. 물러서 J7. 정태가 얼어붙었다. 목소리가 익숙했다.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를 깨웠다. 돌아와.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 민수가 그들 사이에 섰다. 이제 끝났어. 핸들러가 그를 쳐다봤다. 그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야. 비해결 문제가 있는 기밀 도구야.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도구가 아니야. 생존자이고 자신의 선택을 했어. 정태가 민수 옆에 서서 전 핸들러를 응시하며 으르렁거렸다. 분노가 아니라 완결이었다. 헬리콥터 엔진이 울부짖었다. 무장한 남자 중 하나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그룹이 후퇴하기 시작했다. 핸들러가 잠시 머물며 민수와 눈을 맞췄다. 실수하고 있어. 그가 말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우리의 실수야. 헬리콥터가 공중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공터의 잎들을 흩뜨렸다. 하늘에서 살았을 때 민수가 정태를 봤다. 진돗개가 떨고 있었지만 이제 고통에서가 아니라 안도에서였다. 자유로웠다. 그들은 조용히 배로 돌아갔다.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다. 민수가 정태를 수건으로 감싸고 갑판에 기댔다. 너는 더 이상 J7이 아니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너는 정태야. 그리고 이제 너 자신 외에는 아무도 널 부르지 않아. 걔가 민수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처음으로 필요가 아니라 마침내 안전하다는 이유로 눈을 감았다. 바위에서의 대결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바다는 다시 평온했다. 하늘은 맑고 봄 햇살로 부드러웠다. 부산의 조용한 해안 마을에서 만 옆에 소박한 오두막이 오랫동안 그렇지 못했던 것이 되었다. 집이. 정태가 베란다에서 늘어져 있었다. 머리를 발 위에 올리고 눈을 반쯤 감고 따뜻한 바람이 소금과 진달래 향을 가져왔다. 그의 몸이 다시 힘을 얻었고 더 강하고 편안해졌다. 발의 상처는 치유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시선에서 긴장감이 사라진 것이었다. 눈 뒤에 전쟁이 잦아들었다. 민수가 볶은 닭고기와 밥이 든 그릇을 들고 오두막에서 나왔다. 배고프길 봐라. 진짜 별미야. 정태의 귀가 쫑긋해졌다. 천천히 일어나 기지개 켜고 다가왔다.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평온하게 먹었고 꼬리가 게으르게 흔들렸다. 먹기를 마쳤을 때 민수 옆에 앉아 파도가 부드럽게 해안에 밀려오는 것을 지켜봤다. 민수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헬리콥터의 사람들이 실제로 누구를 위해 일했는지 여전히 몰랐다. 그 이후로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어쩌면 포기했을 수도, 여전히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침묵이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수용처럼 보였다. 포기한 것 같네. 그가 말했다. 아마 네가 이미 집에 있다고 결정한 것 같아. 정태가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몸을 민수의 다리에 기댔다. 그날 늦게 그들은 마을로 갔다. 중심가의 작은 애완동물 용품점에서 놀라운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인 이선영이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정태구나? 그녀가 눈높이로 쪼그리고 앉으며 말했다. 여기서 진짜 전설이 되었어. 정태가 그녀의 손냄새를 맡고 정중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그녀가 앞에 금색 양각이 있는 프리미엄 가죽 목걸이를 보여줬다. 한 단어. 정태. 민수가 조용한 감동으로 그것을 받아 무릎을 꿇고 개의 목에 조심스럽게 채웠다. 자, 그가 조용히 말했다. 내 진짜 이름이야. 코드도 없고 번호도 없고 오직 너만. 다음 정류장은 해변이었다. 거의 죽을 뻔했던 넓은 바다가 아니라 조용한 모래 구간에서 얕은 파도와 공기 중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있는 곳. 정태가 조심스럽게 모래에 발을 디뎠다. 바다 소리가 더 이상 그를 움찔하게 만들지 않았다. 민수가 해안을 따라 부드럽게 공을 던졌다. 정태가 망설이다가 뛰어갔다. 빠르지도 우아하지도 않았지만 자유였다. 혀를 내밀고 돌아왔을 때 민수가 웃었다. 이제 공식적으로 해변개야. 해양이 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빛이 금빛이 되었다. 오두막이 조용하고 견고한 모습으로 빛났다. 정태가 베란다 발밑에서 웅크렸다. 민수가 옆에 앉아 개의 등에 손을 올렸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다. 때로는 가장 강한 것들이 말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구조가 계획으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영웅이 배지를 차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부서진 것들이 부서진 채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필요한 것은 발견되는 것뿐이다. 정태의 이야기가 지역 뉴스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바다 한가운데서 구조된 진돗개, 그의 신비로운 과거,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은 감동했다. 어떤 이들은 의심했지만 대부분은 두 번째 기회의 힘을 믿었다. 민수와 정태는 여전히 해안가 오두막에서 살고 있다. 매일 아침 해변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부두에서 낚시를 한다. 정태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경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냥 행복한 게다. 때때로 관광객들이 전설의 정태를 보러 온다. 정태는 정중하게 인사하지만 관심을 끌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생존자, 파이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 민수는 정태를 보며 종종 생각한다. 어쩌면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바다에서 만난 것이, 두 명의 길 잃은 영혼이 서로를 구한 것이. 헬리콥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정태는 여전히 귀를 쫑긋하지만 더 이상 숨지 않는다. 그냥 민수를 보고 꼬리를 흔든다.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가 전부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어떤 날 저녁, 정태가 베란다에서 늘어져 있을 때 민수가 그의 털을 쓰다듬며 말했다. 우리가 서로를 찾아서 다행이야, 친구야. 정태가 민수를 올려다보고 한번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의 방식대로 나도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다. 구조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가장 밝은 희망이 태어난다. 정태와 민수가 증명했듯이 포기하지 않는 한 결코 너무 늦지 않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두 번째 기회를 믿는 사람과 공유해보세요. 정태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아무리 길을 잃었다고 느껴도 항상 집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라는 이름에 반응하는 진돗개가 힘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수를 오두막 주변에서 따라다녔고 그의 발밑에서 쉬었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더 많은 닭고기를 달라고 손을 밀기도 했다. 하지만 민수를 가장 괴롭힌 것은 정태가 특정 소리에 반응하는 방식이었다. 천둥도 아니고 북죽도 아니고 헬리콥터였다. 헬리콥터가 머리 위로 지나갈 때마다 아무리 조용하고 멀리 있어도 정태는 얼어붙었다. 귀가 납작해지고 몸이 낮게 웅크려지고 그 주위 깊고 영리한 눈이 딱딱하고 날카로워졌다. 훈련받았고 트라우마를 입었다. 민수는 이것을 머리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는 정태의 털에서 나온 부러진 인식표, 금속 조각을 다시 들고 바래진 준 글자를 응시했다. 거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어야 했다. 이야기, 장소, 무언가. 개들은 그냥 바다 한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퇴역 이후 사용하지 않았던 옷장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고 군인과 전직 계약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보안수색 작전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다. 위험했지만 며칠 동안 그를 괴롭힌 미스터리가 그를 유혹했다. 그는 몇 가지 핵심 필터를 입력했다. 진돗개, 군용, 군견, 집 없음, 전술신호, 동해안 최근 작전. 화면에 나타난 것은 공개보고서가 아니었다. 빨간 경고가 있는 기밀 파일이었다. 작전명 나이트호크, 요원 동물 회수 프로그램. 민수가 눈을 깜빡였다. 그는 그것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파일을 클릭했다. 접근 거부됨. 그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자신의 다이버 작전에서 얻은 몇 가지 오래된 우회 코드를 사용해서 마침내 부분적인 접근을 얻었다. 화면이 검은 배경과 흰 텍스트로 로드되었다. 자산 JH7, 품종 진돗개, 성별 수컷, 임무 해상 정찰, 핸들러, 기밀 상태, 운용 중단됨, 바다에서 실종 추정, 비활성화 날짜. 민수가 그를 발견하기 3일 전, 민수는 의자에 기대며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알고 있었다. 정태가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구조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으로 표시했다. 파일에는 누가 그를 훈련시켰는지, 왜 바다로 보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정태는 비밀스러운 무언가의 일부였고 숨겨진 무언가였으며 누군가는 그가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민수는 등 뒤로 움직임을 들었다. 돌아보니 정태가 복도에 서 있었다. 눈은 노트북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귀는 세워져 있었다. 이걸 알아보니 민수가 속삭였다. 걔는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가 민수가 그것을 들었다.
자갈길에서 타이어가 구르는 부인할 수 없는 소리. 그는 창문으로 가서 커튼을 젖혔다. 번호판 없는 검은 SUV가 진입로 끝에 주차되어 있었다. 두 남자가 차에서 내렸는데 사복 차림이었다. 한 명은 작은 장치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장갑을 끼고 있었다. 정태가 낮고 거의 무음으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노트북을 닫고 뒤로 물러났다. 누군가가 데이터베이스를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이제 그들이 여기 있었다. 가자, 정태. 그가 열쇠를 집으며 속삭였다. 그들은 오두막 뒤편 숲으로 사라지며 뒷문으로 조용히 나갔다. 민수의 오래된 트럭이 만일에 대비해 아래 길에 주차되어 있었다. 정태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옆에서 걸었고 완전히 경계하고 있었다. 트럭에 오르자 민수는 진돗개를 봤다. 그들이 너에게 무엇을 했든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정태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준비되어 있었다.